그렇죠. 뭐 이거 듣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예.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많습니다.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누굽니까, 허 소장님? 가장 먼저 흔들릴 분들은 사실은 나는 친박 의원들이라고 봐요. 짝 배신의 신발을 갈아 신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경고가 되고 예. 방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게는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봐요. 예상하셨어요? 어제 발언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나올 상황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제 1심이 나고 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은 했습니다. 1심 결과를 놓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다는 건 참 타이밍상으로 좀 이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인가를 좀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제. 본인이 어쨌든 나중에 정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나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와서 믿을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본인이 지켜봐도 홍준표 대표 하는 걸 보니까 언젠 또 향단이었다가 언젠 또 뭐 안 됐다고 하다가 구속 연장 시켜야 된다고 했다. 구속 연장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뭐 말이 오락가락 하는 걸 보이니까 당 내에 있는 아직까지 이제 친박 의원들 최근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사실상의 지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령, 옥중 지령,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 듣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많습니다.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누굽니까, 허 소장님? 가장 먼저 흔들릴 분들은 사실은 나는 친박 의원들이라고 봐요. 친박 의원들이 지금 배신의 신발을 살짝 갈아 신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하고 바른정당에서 오겠다는 분들 받으면서 우리가 좀 살아나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를 해야 되니까 지방선거 때 자기들 기초위원이나 강력위원 뭐 그다음에 단체장 이러면은 다음 자기 선거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절을 시도를 하려고 살짝 배신의 신발을 갈아 신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경고가 되고 방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게는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자기 그 중에서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걸로 또 가는 거죠. 이 수순은 좀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제나 국면 전환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그 기자회견 3번, 그다음에 1월 1일 날 뭐 정규제 TV인가요? 그거하고 인터뷰 이런 데서도 보면 일관되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최순실 탓이고 그래서 나를 음해하는 것이고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기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을 계속 흔들어 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왜 그럼 나왔느냐. 처음에는 이제 뭐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임해야 되면은 임하면서 지연 전술 쓰다가 그건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사 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몰리면은 이제 막 부정하고 판 없고 탄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정치 재판이다 가는 그 수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개월 만기 출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출소하면은 입도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이제 남아 있는 수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흔들고 또 이 시점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충분히 가능하죠. 1타 한 5피쯤 된다고 봅니다. 1타 5피. 이준석 최고도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몇 가지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이제 천명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누구 출당시키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선 주자 2명급이 영입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게 일설에 따르면 황교안, 김태호 이 두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영입 안 됩니다 이제. 왜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장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 했는데 움직이겠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형태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홍준표 대표에게 영입되는 모양새로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큰 틀에서 보수 대연합이라는 거를 대통합이라는 걸 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홍준표 대표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어제 그러니까 제일 큰 충격받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군요. 그렇죠. 한방 뭐 속된 말로 맞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언제나.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잠시 이제 대주주가 이제 좀 물러나 있어가지고. 대주주가 옥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잠시 임시 취임한 분이 지금 뭐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문 경영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행동을 했다가 지금 이제 옥중에 계신 대주주께서 이제 화가 나신 겁니까? 한 말씀 하신 거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에서 갑자기 언거주춤당 대표로 바뀌었죠. 엉거주춤한 상황이 돼버렸다. 사실은 어제 그 친박 의원들이 인터뷰 뭐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입장 내는 인터뷰들을 보니까 다 엉거주춤하더라고요. 그럼요. 엉거주춤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또 뭐 이것은 정치보복입니다. 애매한 스탠스더라고요. 그 김태형 의원이 어제 그 모 방송 제가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예, TV에서.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느냐 이 질문에 죄는 인정하는데 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언거주춤한 뭐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 이야기 길게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이제 친박연대 2를 만들어라라는 지령이 갈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관측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이었다면 이제 관측인데 친박연대 2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게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좀 비중 있는 친박을 출당시키려고 한다 했을 때 그분들이 꿈꿀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도 피해자 홍준표 대표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출당당한 피해자면서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오면은 요거는 약간 그 아무리 같은 친박이라 하더라도 조원진 의원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나 아니면 또 정치적 포섭력이랑 그 친박 핵심들이 갖고 있는 포섭력은 또 다릅니다. 다르죠.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TK 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전 지역구에 시장 군수 후보 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지고는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선이 안 되더라도 표를 갈라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봤을 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면 친박 청산을 할 수 있겠느냐 홍준표 대표가 이미 그 길은 막혔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관측을 하자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고. 이 상황에서 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를 굉장히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저는 상한가 바로 올리는 인정하고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6개월 동안 홍준표 대표에게 했던 모든 제가 했던 부정적 코멘트를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출당은 물 건너갔다. 허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정도 출당을 해낼 수 있으려면 홍준표 대표가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뭐 결단 얘기나 뭐 정치적 강한 그런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홍준표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올 텐데 뭐 여야의 대응이 다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옥중 농성을 통한 뭐 걸석 재판이라든지 심한 경우에 옥중 단식도 진행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관측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옥중 단식.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친박 청산이라는 건 홍준표 대표가 지금처럼 뭐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5개월 정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눈치를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따라서 저는 굳이 뭐 제가 조롱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홍준표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출당을 밀고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죠. 핵심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 분포를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조사하겠지만은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서 홍준표 대표의 행동에 제약이 계속 소신을 더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걸림돌이 바로 그 지점이다. 보통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감각이 이제 좀 아주 촉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동물적 감각을 자랑하는 뭐 예전에 삼김 이런 정도 사람 아니면은 보통은 여론조사 수치 많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돌린 조사가 이런 거랍니다. 결국 통합 시나리오상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출당했을 때 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 따라서. 그 방향성과 맞게. 그런데 당장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그 출당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뒤에 따를 수 있는 다른 정계 개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중적 지지율은 올라간다라는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친박 청산했을 때 그 지점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가 결단 내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보기에는.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바뀔 것 같은데요. 또 지지자들 상대로 오늘부터 또 돌려줘. 조사 이제 또 돌려야지 이제. 자, 세 가지 관측해 주셨어요. 하나는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쉽지 않을 거다. 게다가 친박연대2 같은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라는 이런 지시가 또 내려질 수 있다. 옥중에서. 그렇죠. 세 번째 옥중 농성이나 단식 같은 형태가 이어질 수 있다. 변호사 사임 정도가 아니라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두 분 하한가로 박 전 대통령 뽑아오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랬죠. 네. 오늘 하한가가 사실은 두 분 다 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한참 했고. 변호인이 총사퇴했습니다. 우선 변호인이 총사퇴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법원이 권유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단 이게 그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형 무기 법정형이 그런 경우 최고형이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던가 아니면 선임을 안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할 일은 그겁니다. 그러면 국선을 만약에 선임했는데 국선을 선임했어도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왜냐면, 국선 변호인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면, 공판 개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개정을 못 한다는 거니까, 심지어 이제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보면은 사법연수생도 국선 변호인이 될 수 있어가지고, 사건 내용 전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거 반대신문을 좀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개정 필요 요건이기 때문에 법정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뭐냐면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고 바로 처음 기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19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국선 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기록 검토도 해야 되고 접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한번 공판 기일을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법정이 열리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법률적으로는. 근데 이제 피고인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피고인을 면담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해 보면 출석을 거부한 적도 있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적도 있고 본인 재판도 거부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도 스스로 안 만나겠다고 해버리면 피고인 면담도 못한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습니까? 이런 일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접견을 못하면은 좀 더 이제 피고인의 어떤 의사라던가 생각에 맞는 변론을 할 수 없을 수는 있는데 사건 기록을 보면 되죠. 법적으로는 그래도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면담을 못하고. 흐름을 보면 이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변론을 진행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거를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만 가면 되죠. 그런데 그럼 마지막 수단인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게 구인하고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구인이라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쉽게 말하면 끌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까지. 구인이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판사님.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석 세시더니 이렇게 구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일반 자범들은 모르겠는데 전직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요. 끌고 온다는 게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법률상으로는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피고인이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관에 의해서 구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벌석 재판을 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아프다라든가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실제 병원에 가봤더니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프다고 주장을 하고 계속 안 나올 경우에 그 방에 들어가서 뭐 여성 경찰들이 끌고 나온다 이게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러면 걸석 재판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겠네요.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쪽에서 정치적인 재판으로 아예 규정을 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 그쪽에 말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이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를 하면서 이것이 법리적인 근거에서 발부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걸 강조를 했었다고 하는 거 보면 재판부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뭐 법률적으로야 구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부분하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걸석 재판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박근혜 피고인 쪽에서 바라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압받고 있다. 뭐 출석도 안 했는데 재판을 열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단이기 때문에 예. 아니 강제 구인도 갈 수 있죠. 예. 강제 구인도 어렵고 걸석 재판도 어려우면 네. 이게 이제 공판을 열지 못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지연되면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된다면 빨리 재판을 끝내고 해도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법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결 상태잖아요. 형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선고가 되면 그거를 기결수로 살아야 되는데 미결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게 본형의 그 형을 산 걸로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옛날 법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다 지금 산 걸로 간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형의 산입되니까 네, 조금 더 없어요. 조금 더 편한 곳에 있는 게 낫다. 예,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경우로 또 따져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좀 오판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떻든 지금 현 재판부에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최장 내년 4월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거든요. 그때 법원이 지금 현재 재판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또 6개월을 흘렀을 때 또 이제 구속영장 효력이 또 소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뭐 어차피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거라면 뭐 지금 6개월이든 1년이든 이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기징역을 예정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유리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유기 그러니까 한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라면 불리한 행동이고 뭐 불리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썩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무기징역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건 유리한 부분이 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뭐 어차피 뭐 공장장님께서도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공장장님께서 처음에 짚어주셨지만 탄핵 때에서부터 작전 자체가 지연 전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증인도 지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보자면 변호인단이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임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변호인 쪽에서 스스로 내가 변론을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게 보면 사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해임을 하는 게 맞았었거든요. 그렇죠.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임을 한 거를 보면 이거는 어떤 법률적인 그런 의미의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 것 절차까지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률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많습니다.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누굽니까, 허 소장님? 가장 먼저 흔들릴 분들은 사실은 나는 친박 의원들이라고 봐요. 친박 의원들이 지금 배신의 신발을 살짝 하나 신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하고 바른정당에서 오겠다는 분들 받으면서 우리가 좀 살아나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를 해야 되니까. 예. 지방선거 때 자기들 기초위원이나 강력위원 그다음에 단체장 이러면은 다음 자기 선거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절을 시도를 하려고 살짝 배신의 신발을 갈아 신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경고가 되고 방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게는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자기 그 중에서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걸로 또 가는 거죠. 이 수순은 좀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제나 국면 전환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그 기자회견 3번, 그다음에 1월 1일 날 정규제 TV인가요? 그거하고 인터뷰 이런 데서도 보면 일관되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최순실 탓이고 그래서 나를 음해하는 것이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기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을 계속 흔들어 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왜 그럼 나왔느냐. 처음에는 이제 이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임해야 되면은 임하면서 지연 전술 쓰다가 그건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사 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몰리면은 이제 막 부정하고 판 없고 탄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정치 재판이다 가는 그 수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개월 만기 출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출소하면은 입도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이제 남아 있는 수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흔들고 또 이 시점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충분히 가능하죠. 1타 한 5피쯤 된다고 봅니다. 1타 5피. 이준석 최고도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몇 가지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이제 천명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누구 출당시키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주자 2명급이 영입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일설에 따르면 황교안, 김태호 이 두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설도 있는데 그런 거 영입 안 됩니다 이제. 왜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장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 했는데 움직이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른 형태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홍준표 대표에게 영입되는 모양새로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틀에서 보수 대연합이라는 거를 대통합이라는 걸 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홍준표 대표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어제 그러니까 제일 큰 충격받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군요. 그렇죠. 한방 속된 말로 맞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좀 비중 있는 친박을 출당시키려고 한다 했을 때 그분들이 꿈꿀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도 피해자 홍준표 대표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출당당한 피해자면서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오면은 요거는 약간 아무리 같은 친박이라 하더라도 조원진 의원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나 아니면 또 정치적 포섭력이랑 그 친박 핵심들이 갖고 있는 포섭력은 또 다릅니다. 다르죠.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TK 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전 지역구의 시장 군수 후보 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지고는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선이 안 되더라도 표를 갈라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봤을 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면 친박 청산을 할 수 있겠느냐 홍준표 대표가 이미 그 길은 막혔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관측을 하자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저는 홍준표 대표를 굉장히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저는 상한가 바로 올리는 인정하고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6개월 동안 홍준표 대표에게 했던 모든 제가 했던 부정적 코멘트를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출당은 물 건너갔다. 허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정도 출당을 해낼 수 있으려면 홍준표 대표가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결단 얘기나 정치적 강한 거는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홍준표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쉽지 않.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언제나.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이제 대주주가 이제 좀 물러나 있어가지고. 대주주가 옥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잠시 임시 취임한 분이 지금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문 경영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행동을 했다가 지금 이제 옥중에 계신 대주주께서 이제 화가 나신 겁니까? 한 말씀 하신 거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에서 갑자기 언거주춤당 대표로 바뀌었죠. 언거주춤한 상황이 돼버렸다. 사실은 어제 그 친박 의원들이 인터뷰 뭐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입장 내는 인터뷰들을 보니까 다 엉거주춤하더라고요. 그럼요. 엉거주춤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또 뭐 이것은 정치보복입니다. 애매한 스탠스더라고요. 그 김태형 의원이 어제 그 모 방송 제가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TV에서.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느냐 이 질문에 죄는 인정하는데 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언거주춤한 뭐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 이야기 길게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이제 친박연대 2를 만들어라라는 지령이 갈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관측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이었다면 이제 관측인데 친박연대 2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게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이거 듣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많습니다.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누굽니까, 허 소장님? 뭐 가장 먼저 흔들릴 분들은 사실은 나는 친박 의원들이라고 봐요. 짝 배신의 신발을 갈아 신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경고가 되고 방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게는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봐요. 예상하셨어요? 어제 발언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나올 상황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제 1심이 나고 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은 했습니다. 1심 결과를 놓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다는 건 참 타이밍상으로 좀 이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인가를 좀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제. 본인이 어쨌든 나중에 정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나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와서 믿을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본인이 지켜봐도 홍준표 대표 하는 걸 보니까 언젠 또 향단이었다가 언젠 또 뭐 안 됐다고 하다가 구속 연장 시켜야 된다고 했다. 구속 연장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뭐 말이 오락가락 하는 걸 보이니까 당 내에 있는 아직까지 이제 친박 의원들 최근에 발언 안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사실상의 지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령. 옥중 지령.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거 듣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